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HI교육 임승엽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시 배치를 마무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을 조금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평 이후에 수시 카드의 변화를 주지 말자. 지금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 모두 6개 수시 배치 카드를 거의 마무리 지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구평 이후에 마지노선 대학 이제 6번째 카드나 이런 건 아직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지금 마무리가 되신 사항이 있고 대개 구평을 잘 보든 못 보든 지금 정하신 수시 카드의 변화를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개 학생 학부모님들은 상향을 위한 카드들을 건들기 때문에 밸런스가 이제 수시 배치 자체 밸런스가 붕괴되므로 육광탈을 할 수 있는 위험도가 커진다. 그래서 구평 이미 전에 상담을 통해서 수시 카드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큰 변화를 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를 지원하시는 경우에 금년도 자유전공학부가 많이 신설됐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를 안전카드로 쓰시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수시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과계열 같은 경우에 미디어나 언론, 이과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이나 신소재과의 컷과 비교해서 본인이 그 성적 안에 들어와 있냐, 교과 성적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를 자유전공으로 만약에 쓰시는 경우에 이거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안정의 학종이나 아니면 다른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과를 꼭 쓰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자유전공이 신설됨에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6번째 카드로 이 자유전공을 쓰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 배치 지원을 할 때 학종으로 동구간대에 있는 대학을 3개 이상 쓰지 말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특히 이과 학생들 학종 같은 경우에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하여대가 이제 조금 겹치는 동구간대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겹치는 구간대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구간대의 학생분이 아무리 서류적으로 강점이 크게 있는 경우라면 상향을 쓰셔야지 이 구간대의 대학들을 3개 이상 쓰는 것은 좋지 않다. 학생분이 생기부 자체가 좋으시다면 이 구간대의 대학들의 무슨 평가 요소가 다르더라도 꽤 많은 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생기부는 다 붙고 나쁜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쓰시게 되면 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과 똑같이 동구간대에 있는 대학들, 에서 국궁세단 라인의 대학을 3개 이상 쓰는 배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배치다. 2개 이상 정도 배치를 하시고 나머지 급간이 다른 대학을 학종이나 교과로 쓰시는 게 수시 배치의 밸런스를 잡는 거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지원 때는 같은 체제를 가진 대학을 2개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 교과 같은 경우에 2합 5를 가진 대학이 아주대, 국민대, 숭실대가 만약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학생분이 특정 대학 구간에서는 내신 성적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합격선에 있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체제를 가진 대학을 2개 이상 쓰는 것은 이것도 앞서 설명해드린 같은 구간의 학종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학생분이 모의고사 성적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다 붙거나 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상으로 좋은 배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과를 좀 쓰실 거면 다른 극간에 있는 비슷한 대학 라인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 2합 5가 아니라 2합 6의 인하대나 단국대 아니면 2합 7의 서울과기대나 성신여대 등으로 좀 수능체제 극간을 다르게 해주면서 학생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배치가 돼야 된다
같은 극간에 있는 수능 최저를 가진 교과를 쓰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부 최근에 이제 자유전공 이슈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 1 인문자용 구분하지 않고 자유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조금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본인 생기부가 이것저것 많이 건드는 경우는 자유전공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유전공 선발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주도성과 탐구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뽑기 위한 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거기다가 수학과 영어 성적이 본인의 전체 평균에 비해서 훨씬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과 탐구 역량, 서류적인 역량을 갖춘 분과 내신상의 수학과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자유전공학부에 가장 적합한 학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건국대 자기추천 자유전공학부와 경희대 지역균형 자유전공학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학교들 자유전공학부도 다들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향카드 쓸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못 쓰고 힘들고 그렇다 해도 우리는 수시란 거는 충분히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카드, 남들이 뭐라 해도 한 장 정도는 상향으로 써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 정도는 괜찮다. 한 장 정도 소비하는 건 괜찮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두세 장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한 장 정도는 최상향으로 쓰면서 나머지 카드들을 조합하면 되기 때문에 한 장은 꼭 쓰고 싶은 대학 쓰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향을 쓰실 때 조금 강조해 드리는 거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학종이든 교과든 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바로 수능 최저 충족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들 중에 한양대 교과와 학종 추천형,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인문 파트,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굉장히 높은 수준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전형들의 최저를 맞춰야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환경, 최저가 없는 학종, 낮은 최저를 가진 교과를 쓰시게 됐을 때 변수 확률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향교과 지원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제 교과들에서 지금 자유전공학부를 다른 개별학과 인원들에 비해서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펑크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상향교과를 쓰시는 전략이라면 이게 많은 거를 쓰든 적은 거를 쓰든 부담은 매한가지입니다. 상향카드가 첫 번째,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많든 적든 부담감은 매한가지인데, 만약에 변수를 생각하신다, 펑크가 나기를 생각하신다면 선발 인원이 적은 것을 지원해야 변수가 생깁니다. 오히려 자유전공처럼, 교과에서 자유전공처럼 선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 안정적인 합격을 노리는 학생들이 그 자유전공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 레인지는 조금, 합격 레인지는 넓어지더라도 뒤에 펑크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서류나 교과 성적이 안 좋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술을 금년도 3학년 때 3월이나 2월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논술을 만약에 시작하셨다면 최소 수시 카드 중에 최소 2장, 많으면 3장 정도까지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4장 이상의 수시 배치가 진행이 되면 6강타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3장 정도 적어주시는 게 배치의 밸런스상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상향을 지원하시는, 그러니까 상향대학을 합격하시는 게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특히 2024학년도에 일어난 펑크난 교과들 올해 다시 펑크나지 않습니다. 거의 통계적으로도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2024학년도 입결을 보고 그것만 보시고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펑크난 과는 금년도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펑크난 과는 당연히 해당 연도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안정카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교과 안정카드는 2024학년도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3개년 평균 기준으로 50%컷 근처에 안으로 들어오셔야 안정카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50%와 70%컷 안에 들어와야 조금 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70%컷 밖에 있거나 70%컷 근처에 있는 성적이라면 이거는 6번째 카드로 조금 부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학과를 수정을 하셔서 비인기 학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대학을 한 칸 내리는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시는 학생들의 경우 최상향, 본인이 진짜 지원하고 싶은 대학과 3, 4순위, 뭐 3순위에서 5순위 대학들이 면접이 겹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최상위 1번, 첫 번째 대학과 나머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대학의 면접일이 겹치시는 경우에는 합의하에 중복 지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상향의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두 개가 중복이 되면 조금 나중에 선택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나머지 카드들이 조금 안정적인 조합으로 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면접형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서 대개 충원율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충원율이 대개 100%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형은 거의 최초합에 준하는 정도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서류가 굉장히 정말 이게 최초합을 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종을 쓰실 때 면접형을 우선으로 하시고 만약에 면접 일정이 겹쳐서 서류형을 써야 하는 경우엔 본인의 서류와 교과 성적상의 기준으로 한 5번째 구간의 라인에 있는 대학의 서류형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제가 수시 상담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항목에 한두 개 이상이라도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수시 배치가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하시고 구평 이후에 일정 부분의 수시카드 수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혹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하단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